안녕하세요. 검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레버리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시드머니가 적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몇 안 되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70에서 80%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던 시대도 지났으니 더욱 관심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내가 투자한 레버리지가 상장 폐지되어 내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인 OLD, TQQQ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ETF의 상장 폐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해당 ETF의 주가가 0이 될 때 지수 추종은 한없이 0을 향해 갔지만 0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의무의 복리 효과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초 자산이 0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 NAV가 0 또는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레버리지 ETF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선물 시장에는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경쟁력 혹은 수익이 부족한 소형 ETF, 자산 규모가 5천만 달러 이하이거나 거래량이 낮은 소형 ETF는 운용사에서 스스로 상장 폐지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추가 ETN 상장 폐지 조건은 운영하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ETF와 ETN은 같다고 보면 되고 상장 폐지 조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ETN이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ETN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장 폐지된 사례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2020년 3월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원유 레버리지 3배 ETF, ETN 상품들이 줄 상폐 당했던 경우입니다. 이래서 살펴본 조건들에 따르면 첫 번째,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기초 가격이 0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폭락하면서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레버리지에 투자하더라도 원자재 레버리지는 손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니켈 고퍼스 상패입니다. 2020년의 악몽이 2022년에도 또 한 번 되살아났습니다. 니켈 인버스 EX ETN 상품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가격이 60% 넘게 폭등하면서 이를 2배로 쫓는 기초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있어 하락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20% 하락하면 그날은 주식장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를 사더라도 마이너스 60%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재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상장 폐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자재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 레버리지 RUSL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지수 ETF를 투자하고 싶을 때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의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지수 추종 상품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관련 ETF 투자를 제한한 것이 그 예입니다. 특히 러시아 2배 ETF인 RUSL은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중국의 2배 CWEB 3배 YINN 마이너스 3배 YANG 등에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는 안전할까? 일반 조건, 레버리지가 상장 폐지 당한 사례를 보면 레버리지에 투자하기가 겁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지수 추종 3배 ETF는 개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TQQQ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상장 폐지 조건이 TQQQ에는 적용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ETF의 주가가 0이 될 때 나스닥 100 지수가 서서히 떨어져 마이너스 30%까지 가도 TQQQ는 그 3배인 마이너스 90%까지 가지 않습니다.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 효과는 지수가 더더 많이 떨어질 때 더 극단적으로 발휘됩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도 TQQQ는 마이너스 240%는커녕 마이너스 98%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것입니다. 즉, 지수와 그 레버리지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초 자산이 0 또는 마이너스. 지수 추종은 원자재, 선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불가능합니다. 경쟁력 혹은 수익이 부족한 소형 ETF. TQQQ의 자산 규모는 88억 달러 수준입니다. 참고로 5일 2배 상품 자산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TQQQ의 거래량은 3천만 정도로 애플, 테슬라에 이어 3위 수준입니다. 소형 ETF라서 상장 폐지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타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TQQQ는 ETN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지수를 추종함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는 안전할까?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거의 멸망 직전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서서히 하락할 때는 3배 레버리지가 결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TQQQ가 상폐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나스닥 100이 하루에 마이너스 33% 이상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20% 하락 시 서킷 브레이커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최대 수치입니다. 그러면 S&P 500이 하루에 마이너스 20% 맞는 날에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33%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S&P 500과 나스닥 100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스닥 100 중 S&P 500과 겹치는 회사가 78개입니다. 나머지 22개 회사의 나스닥 100에서의 비중은 6.8%입니다. 이때 S&P 500과 겹치는 78개 회사 비중 93.2%가 평균 마이너스 20%라고 가정하고 겹치지 않는 나머지 22개 회사 비중 6.8%가 마이너스 100%라고 가정하면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25.4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22개 회사가 하루에 마이너스 100% 당한다는 극단적 가정을 한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사실 이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나스닥 78개 회사가 S&P 최대 낙폭인 마이너스 20%라고 가정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개 회사가 마이너스 40% 당하고 겹치지 않는 S&P 422개 회사가 플러스 40%라면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상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는 더 일어날 확률이 적어서 굳이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 레버리지는 무섭다. 굳이 한다면 TQQQ까지만. 레버리지는 분명 무서운 상품입니다. 원자재 레버리지나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러시아, 중국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실제로 상장 폐지 당한 경우도 있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레버리지 자체의 위험을 제외하고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위에 적지는 않았으나 나스닥 마이너스 3배 SQQQ의 경우도 액면 병합을 해서라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S&P 500 2배 SSO